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회치 있게 1조부터 쭉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나누게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1장 1조에서 3조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1조에서 3조까지의 내용은 뭐하냐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며 또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가, 즉 우리의 정체성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자성어에 망월 견지인데 또 다르게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보는 어리석음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래야지 이 형제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원했던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떼수건이 필요해요. 내 몸을 닦기 위해서. 떼수건이 필요한데 떼수건을 사주로 이발소 가서 자꾸 떼수건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또 이발소 가서 이발소는 머리를 깎아서 깨끗해지는 거지 목욕을 해서 깨끗해지는 아니잖아요. 목욕해서 깨끗해지려면 목욕탕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화예요.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프란스코라는 성인이 있었네? 이 성인이 이렇게 하느님을 만났네? 그 방법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요. 아닌가요? 일요일날 시간 남아서 왔나요? 아니면 여기서 떡 주니까 왔어요? 근본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그렇게까지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소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소신학교 들어가고 맨날 우리 본당이자 제가 맨날 성당 우리 대전 수련소 마당에서 놀았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어른들은 여자까지도 저보고 애라고 그래요. 60 넘은 저한테도 애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튼 그러다 보니 신부님 될래요 하니까 당연히 본당 신부님도 소속을 대전격으로 안 하고 저 그냥 수원 소속으로 신학교를 보냈죠. 소신학교는 수원에서 통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구 신학생들랑 똑같이 교구 기사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전교구 신학생인 줄 알았죠, 뭐. 그래 맨날 대전교구 모임 가면 대전교구 모임 가고. 근데 어느 날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건순아, 너는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고 교구돼 있는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싹 지우고 너는 프란치스코 해 써. 그리고 너는 대전교구 애들 모이면 가는 거 아니고 일요일 날 외출하면 꼭 성북동 수동 가서 거기 원장님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 거야. 너는 이쪽 애들하고 다른 애야? 그래갖고 저 다른 사람인 거 알았어요. 뭐 저보다 더한 분도 있어요. 저희 소신학교 중에 대학 이제 소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신학교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수도원 입회해갖고 수도원에 생활해야 되는데 그 형님은 짐을 싸갖고 이제 대신학교에 쥐쓰러 간 거예요. 그 방이 없다요. 방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수도원에 들어온 줄 알았다고. 아무튼 뭐 저보다 다른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어떤 동기가 좀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되고자 했던 그 뜻은 프란스코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 방법으로 나도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싶어. 그래서 하느님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적어도 오기 전까지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100%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온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생각은 다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프란스코의 방법,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뭐요? 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프란스코라는 단어. 이 재속이라는 단어는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우리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해칙에 우리 재속 프란스코도 해칙이 계속 변천해 왔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프란스 방직어 삼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어르신들은 아가씨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방직어 삼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프란스코 3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프란스코의 세 번째 그룹,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1회는 저희 같은 남자 수도회를 말하고 2회는 글라라 성녀를 중심으로 한 글라라 스노우를 말하고 여자들의, 그 다음에 평신도들의 3회. 그래서 프란스코의 세 번째 그룹으로서 프란스코 3회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해칙 이후 교회는 우리 재속 프란스코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다 그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명칭이 바뀐 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재속성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세상에 안 속해 있나요? 저도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런데 삶의 형태가 저랑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바티칸 공회 이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영성적 측면이에요. 영성적 측면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영성적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천상에 속한 어떤 것, 하나는 세속에 속한 어떤 것들은, 그래서 영과 속을 구별하고 싶고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자들은 이 천상 세계에 속해갖고 천상 속에서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 그런데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나는 그냥 죄인같이 이 세속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열심히 한 신앙인들은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제가 비하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정주 수도회, 그러니까 프란스코, 그러니까 그 탁발 수도회 출현 이전에 수도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정주 수도회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주 수도회. 그래서 그 정주 수도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같이 큰 곳에 수도자들이 다 같이 안에 들어가 살았고 세속으로부터 이 성곽이라는 것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물들지 않게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깨끗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탁발 수도회, 그러니까 프란스코 도미니칸들이 생기는 순례하면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의 수도 생활 전에 수도 생활의 형태였어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영성에서도 그렇게 구별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이것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나누게 되는데 사제들의 영성과 수도자의 영성과 그다음에 평신도 영성이 각각 다양한 형태로 하느님께 봉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근데 사제하고 수도자하고는 좀 구별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지만 구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구별하게 되는 영성사적 측면에서 이제 구별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본당 신부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일반 지역교회에서 신자들과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영성 생활에 대한 측면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기가 되죠. 그다음에 수도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좀 관상을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수도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 그다음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영성 생활은 어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별하게 되면서 이 세 가지의 차별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속성이 속화된, 죄에 물든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에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것도 또 하나는 그래서 막 단어가 막 이제 여러 단어들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 결혼성사라는 말도 쓰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속성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재속 프란스코 회라는 것은 뭐냐면 프란스칸들 안에서도 재속 프란스칸 안에서도 구별하는 거예요. 나와 저 신부님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도 신부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급이니까 난 대충 살아도 되지만 신부님은 그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가요? 똑같은 프란스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프란스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한 상황 안에서 프란스코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의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재속성과 프란시스코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 제속 프란시스코회가 워낙 그 좋은 역할을 하다 보니 우리 한국이 한국 제속 프란시스코회가 전체 제속 프란시스코회 회원 숫자의 상당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불성실 회원들을 정리해서 숫자들이 중간에 줄고 늘고 또 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또 FI 같은 경우 프란스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사회참여 기구죠. 이 기구에 우리가 F1 우리 다섯들이 해갖고 돈 모으잖아요. 이 돈을 모아갖고 그 프란스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NGO죠. NGO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기구 거기에 이렇게 그 F1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면서 F1이니까 무슨 자동차 경주냐 뭐 F1 그러니까 FI인데 FR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돈을 왜 내는지는 모르시는데 FI는 그러니까 프란스칸의 사회 참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에게 당신네들이 이런 식의 정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정책이 각 나라가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조언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뭐 환경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서남아시아의 지역에서의 아동 노동력 착취 같은 것들 이것들을 좀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막 조언하고 하는 그런 기구예요. 우리 프랑스 기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참여 기구죠. 그런데 이 FI에 지원하는 돈의 반이 우리 한국에서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참 좋은 일만 해. 이번에 교황님 저기 우리 지진 난 시리아, 투르키에 이쪽 지원한 엄청난 돈을 또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 부자도 되고 착해줬어요. 40몇 억이죠 아마 모은 돈이. 근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이 그 불우 이웃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태리래요. 두 번째는 아일랜드. 미국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기부 잘하는 나라인데도 그래서 이게 카톨릭 신자들의 특징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일단 돈을 빼앗고 주는 조금이라도 계속 주는 그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이 카톨릭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저 어머니 우리 문화랑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부뚜막에 항아리 있었어요. 밥할 때 이게 덜하고 넣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이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애초부터 이제 몸에 뱉던가 돼갖고 그런 것이 자연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큰돈 생기갖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부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그 성베드로 성당인데 그 성당이 다운타운에 있어요. 아주 금융가 중심에 있어요. 시카고 다운타운 막 금융가 빌딩 쭉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이 참 다양한 것을 전 경험하게 해준 성당인데 미국 사람들 신앙심 없다라는 말 갸우뚱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 평일 미사가요 하루에 5대예요. 하루에 5대인데 아침 6시인가 있고 7시인가 있어요. 그럼 직장인들이요 아침에 그 바깥에서 쫙 출근하 들어와요. 들어오면 일찍 와갖고 미사하고 직장 가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침 6시, 7시, 그다음에 점심 12시, 그다음에 저녁 3시, 4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와갖고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미사하고 가고. 예를 들면 또 제수일날은 정말 과관이에요. 거기 우리 형제들이 한 30명 노인들 많은 연세 많으신 분 빼고 하면 한 15 정도 되는 우리 형제들이 3명이 쭉 서서 제2예식만 해요. 하루 종일 해요. 그런데 그 성당 앞에 줄이 한 몇 블록을 3줄로 사람들이 쭉 서갖고 제2예식 받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보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다 여기에 제 덮고 다녀요. 우리가 치지도 않고 그냥 다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기부 문화 얘기했는데 연말 되면 그러니까 회계사가 있어요. 저희 그 성당에 고용된 회계사가 있었고 이 회계사가 계속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정부에 낼 세금을 교회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하면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고 정부에 100만 원을 내면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회계사가 얘기를 해줘요. 우리한테 한 30만 원만 기부를 하면 당신은 세금에서 얼마의 할인 혜택을 받으니까 70만 원만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은 100만 원 어차피 나갈 건데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30만 원을.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연말 되면 또 줄을 쫙 서갖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고 제가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나쁜 놈도 여기 살고 참 착한 사람도 여기 사는 것 같다고. 아무튼 보아 얘기하다 3,000분은 많이 갔네요. 아무튼 교회 안에 다양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제수 회원들이 워낙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입하자는 것도 많고 우리 수도회랑 연결된 상황, 글라라 수도원과 연결된 어떤 것들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수도회들이 우리도 사매라는 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많은 수도회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풍부한 영성적 바탕에 우리 이제 안에 이렇게 됐음이 참 좋은 거죠. 좋지만 이것이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비교한다든지 나에게 정말 맞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가 좋아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는 깔멜함에 가고 싶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양쪽 다 다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가 독점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원자이신데 성물들을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원자인 우리나 바치는 건데,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물들은 교회가 권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례기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도자들만 바치는, 응?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제수 프란스코회는 교황청으로부터 인가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단계 높고 니네가 한 단계 낮아?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래서 제 일주에서 뭐죠?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의 이 책에서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겸손을 알게 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가족을 이뤄요. 1회, 2회, 3회. 이 가족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참 이 짤막한 글이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저기 대체적으로 우리 프란스칸들 모임입니다만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강의 주제가 이거예요. 성프란스코의 평화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에서 프란스칸 평화운동이에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배경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나중에 내가 9월달에 특강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요. 이 갈등이 정치적 이념의 갈등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세대 간의 갈등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많아요. 달라요. 보면. 저도 그 갈등을 부추기는 아니지만 제가 몇몇 아가씨들 이렇게 어떤 아가씨들이 이렇게 뭔 얘기 하다가 이 아가씨한테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소개해서 이거 들어보세요 해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세대 간의 갈등도 예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만 사고방식이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지금의 노인 세대도 옛날 어르신들 살아갔던 그 사고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해겔이 말하는 변증법적 사회 발전을 위한 자기 성장의 그 과정이 아니라 뭐냐면요. 해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장하는 한 사회의 특징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근데 바깥의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환경에 의해서 기존 세대랑 다른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전통을 지키고 싶은 기성세대가 있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가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보수와 진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념적으로 굳이 구별한다면. 근데 이것이 충돌을 하게 돼요. 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합의점도 찾아낼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적당히 타협하자. 근데
좋은 측면에서. 그래서 좋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문화를 창조해낸다면 젊은 세대가 변하는 생각들과 노인 세대가 변하는 생각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뭔가 새로운 좋은 생각을 만들어낸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강한 충돌과 헤어짐으로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기보다도 자꾸 벽을 만드는 것으로 가요. 이게 나쁜 게 정치 안에서 이용돼요. 그래서 통계 무슨 지지도 한번 봐봐요. 60대에서는 어떻다고, 20대는 어떻고, 연령별로 구별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식으로 구분해서 지지도를 나타내서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언론이 조금은 좀 양심적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위 10%가 지지하는 누구, 하위 10%가 지지하는 누구. 보다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세대가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을 선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사회 문제다.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지표는 안 내놔요. 내놓는 거 싫어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의 갈등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얘기가 좀 더 깊게 나오면 우리는 겸손해, 우리 제속 프란스코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길도 맞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이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다름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름이 곧 내 적이고 나쁜 거야 돼버려요. 지금 이게 고착화돼가. 이거 빨리 우리 안 깨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저 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그 모임에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임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상황 얘기하지만 이해가 돼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그룹이 이제 이 대통령 싫어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미치겠군. 하는 꼬락서니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미치겠는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저 사람들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아플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나만 아프고 니네는 멍청한 거야.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 그 몇몇 분들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태극기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인데 왜 동조하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놓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생각. 다름을 못 받아들여요. 다름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건 어느 쪽에 속했느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정치뿐 아니라 세대 간에 그렇고 성별에도 나와요. 남녀의 차이. 제가 그 페미니스트 어떤 걸 이렇게 하는 분들 안에 얘기 하다가 얘기 듣다가 제가 페미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휴머니즘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다가 그 여성분한테 되게 혼났어요. 근데 또 우리 구체적으로 휴머니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장가 안 갖고 저는 모르겠어요. 내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 눈치 보면서 내가 페미니즘 옹호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휴머니즘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한쪽이 강요하다 보면 한쪽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그래서 다름이 나를 대적해오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나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생각들을 풍요로워져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나왔는데 삼성과 소니를 비교했어요. 한 30년 전 한번 생각해봐요. 소니하고 삼성 생각해봐요. 삼성이 소니를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일리가 있어요. 소니는 그게 다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처럼 맞는 것 같아요. 소니가 캠코더를 만들어내면 캠코더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소니 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카드 있죠? 메모리 카드 소니 것만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에 뭐도 나와 있었고 우리 삼성 것도 나올 때였을 거예요. 그래갖고 소니는 스스로가 우리가 세계의 모든 기준이야. 전자제품의 기준이야. 그다음 어댑터라든지 이 모든 꽂는 이것들이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와 똑같은 것. 뭐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 충전기도 옛날에 뭐 무슨 지금 다 C타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그란 거, C타입 동그란 거예요, 아가씨들. 그런 것처럼 소니는 스스로가 내가 맞는 기준에 모든 전자제품 회사들이 다 따라올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품들을 자기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싹 만들었고 계속 내보낸 거예요. 근데 삼성이 후봐주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꽂는 것이 그 메모리 카드 꽂는 것을 멀티탭으로 만든 거예요. 소니도 꽂고 삼성도 꽂고 미국 뭐도 꽂고 다 꽂을 수 있게 서너 개 넓더라도 다 꽂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결국은 그 생각이 이렇게 판도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내가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쁘지 않다면, 반대의 것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이 만약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내 걸 바꿀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이 부르심을 갖고 있는 많은 영성적 재속, 교회법에서 2차 바티칸 공예 문헌에서 재속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말하는 재속회는 뭐 앞이나든지 뭐 그리스도 왕직 뭐 이런 식으로 동정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매일 같이 살지는 않지만 공동체 이룩 사랑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3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이 비슷한 공통 분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 정도는 구별하고 이제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 다양한 이 재숙회들이 교회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걸 우리만이 정통이고 우리만이 제대로 된 거야. 도미니크 성경보다는 우리 프란시스코 성경이 한 단계 위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에요. 유치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성프란시스코의 영성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나만 딱 있는 은수자처럼 독수 공방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라. 지붕 위에서 외쳐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고 사회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우리 제수 프란스코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저기 남부지방 지역에서 어제 이제 우리 국가 선교 평의원들 대상으로 어제 강의를 1시간 할 기회가 있었고 강의했는데, 그때 저 경남 쪽에서 올라오신 우리 평의원, 선교 담당 평의원 만났는데 진짜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지만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이 봤었지만 아주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진주 칠암 본당에 있으면서 그쪽 경남 그쪽 지역 3회 영보도 같이 했었어요. 막 이제 막 서품 받고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진해 진해 형제를 갔는데 우리 진해 지역 우리 제수 프란스코 회원들께서 그 어느 성당을 건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가 봐요. 많은 모금도 하고. 그래서 본당 심리 너무 고맙다고 그 진해 성당 안에 아예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사무실을. 그래서 그 조그만 형제가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본당 시민님께서 모든 사목여인이나 본당의 중요한 단체장이라 할까요? 다 제수 프란스코 해. 그래갖고 제가 그 진해 형제 평의에 참석을 했는데 진해 형제 평의회인지 그 본당 사목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본당 시민님도 들어오셔서 앉았고, 그래갖고 막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려갖고 이게 아닌데. 근데 어제 오신 그분이 그때 본당 신부님의 얘기하고 입회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영성적 삶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맞는, 역시 뭔가 다르네요. 그런데, 그게 프란스코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것.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제 중복대대로 들으세요. 맨날 이 예화를 여기서 썼던가 안 썼던가 내가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저 광주 지구에서인데요. 한 본당인데요. 그 본당에 우리 구역 모임인데 그 구역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구역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구역 모임에 우리 제수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빵빵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주 꾸리아 단장님, 본당 송무회장님, 하여간 다 장님이야. 다 장님이 우리 제수 프란스코 회원이에요. 그런데 서울 경기랑 달리 지방은 교구 심년들이 영적 지도자를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수 프란스코의 신부님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 당시는 좀 지금 30몇 분 된다고 그래요. 교구 신부님들이 제수 프란스코 회원인 교구 신부님들이 30몇 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 분이 광주교구의 한 분이 제수 프란스코 회원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본당에 새로 본당이시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미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와, 우리 형제가, 우리 본당 신부님 오신대. 이야, 우리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본당 신부님이 다 이제 단체들 면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수 프란스교회도 이제 면담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제수 프란스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벙 뜨는 거죠. 이 영적 보조자까지 하시고 우리 3회 저기 있으신데 아니 제수 프란스교회를 모른다니? 저 신부님도 그냥 말만 프란스칸이 된 거 아닌가? 그냥 신부님이 좋은 거예요. 신자에 꼬시니까 그래 그럼 나 알았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가셔갖고 그냥 서약하고 이렇게 하면 됐어? 됐지? 그러고 나 끝난 그런 위에 그냥 말로만 그런 거 아닌가 생각 처음에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부님이 살아가시는 삶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물론 말씀하셨겠죠. 우리 회칙에 지금 1조에 3조까지 나오는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고 프란스칸 영생에 따라 살고 교황청으로 인가받고 있고 우리 회칙은 어떻고 이런 겁니다 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화두가 되신 거예요. 생각의 기회가 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빨리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역이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뭔가를 하자. 교회 안에서 우리 역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꾸려 단장은 내가 성모회장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성당 화장실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당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신자들이 올 때 성당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몇 달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들이 생각해. 우리 내조 단장님께서 혼자 오셨고 성당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네? 우리 꾸리아 단장님이 청소하고 계시네? 아유, 우리 사목회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주척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얘기 퍼지는. 몇 달 지난 다음에 권당심님이 부르시더랍니다. 제수 프란스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뿌려 단장으로서 사목회장으로서 역할을 교회 안에서 내가 프란스칸 정신 신뢰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제수 프란스코 회원입니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 봉사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 정신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세상 안에서의 모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골에 본당 신부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제수 프란스코 회원이신데 이 저기 시골 초등학교 급식을 하는 그 엄마 돈 받고 일하는 거죠. 일하는 그 엄마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네 분이 같이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같이 뭐 완벽하게 뭐 회계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골이고 하다 보니 되게 이제 주머니 쌈짓돈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참기름을 2통만 사면 되는 거 뭐 한 3통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한 통을 사러 넣어놔갖고 뭐 음식을 하고 나오면은 일부러 이제 남게끔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녁 때 넣어놔서 다 집에 가져가요. 집살림 반찬을 거기서 다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 소시지 반찬 맛있던데 좀 남는 거 있으면 싸줘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싸드리고 그게 좋은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있었던 거죠. 이 자매도 생활이 넉넉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아니더랍니다.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걸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그러셨는지 저는 기억은 그거 없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요. 싸우잖아. 나는 안 가져갈게. 그럼 너는 뭐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싸움도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가난한 할머니들 나누기 시작한 거죠. 계속 나누고 안 가져갔어요. 안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소원이 다 나죠.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나머지 세 분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내가 틀렸어? 니네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죄를 져야겠어? 뭐 이렇게라도 말할 것 같은데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하고 일할 거 열심히 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1, 2년 지나다 보니 이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고 그 중에 두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는 커다란 무브먼트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성프란스교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무슨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프란스칸 평화정신에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부 자료들을 참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월터 링클이라는 사람의 그 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화의 창시자가. 그 다음에 요한 갈퉁이라는 책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게 현대 평화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책인데 그 책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프란스 거예요. 프란스코 성인이에요. 프란스코 성인의 생각과 활동들을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두 분 다 얘기를 해요. 성프란스코 얘기를 해요. 간디 얘기도 하면서도 프란스코 얘기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후배들은 뭐 했어? 이렇게 좋은 사부 뒀다가. 그런데 프란스코가 그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사조를 만들어내고 사조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은 나쁜 것이야. 그래서 나도 바꿔야겠어. 저것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해야 될 것 같다. 나도 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들이 성프란스를 따르면서 그 삶을 실천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의 삶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성프란스칸의 우리 프란스칸의 카리스마, 이 영성을 세상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큰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뭘 하고 이래서 그것이 필요한 말 하겠죠. 그러나 성프란스코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건 말할 때 좀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운 건데 성프란스코 당대의 프란스칸들의 삶과 성프란스코 후대의 프란스칸의 삶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계속 평평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당장 미래가 세계 행장 나눠졌잖아요. 그것이 다 이런 이유거든요. 살다 보니 성프란스코는 단순하게 사셨는데 단순하게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자꾸 해석해내네? 자꾸 현실적으로 이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성프란스코는 따라 살고 싶은 이 개혁파 형제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큰 공동체, 큰 수도니야. 이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음악을 틀고 살면서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회개 설교를 하고 주는 음식 받아서 먹고 성프란스코는 똑같이 살고 하고. 그러나 이미 큰 거대한 몸집을 가진 형제체가 되어 있는 이 형제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는 많은 또 여기 신자들도 있고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이 사회복지 시설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팽개치고 나가서 그러시고 사는 것이 도 무책임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형제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무에 있던 형제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꼰변도하는 형제들이 나간 개혁파가 이제 저희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나중에 또 한 번 개혁이 일어나요. 이게 살아보다가 또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카푸치니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거기 따로 살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어차피 성프란시스코 처음의 생각과 후대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애착이 가요. 초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또한 좀 어렵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고 그게 그 그게 프란스칸 후대의 13세기에 신형협동조합 같은 형태, 지금의 신형협동조합의 기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란 얘기하는 것이 학설적으로 맞다고 하는데요. 이태리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걸 금융업을 해요. 그래서 그 금융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등업에 막 매이고 하는 걸 해방시켜 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금융업을 형제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프랑스칸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죠. 아까 말씀한 FI 같이 정치적으로 직접 어떤 정치적 결정 사안에 대해서 좀 하라고 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냈고 자기가 당신이 살아낸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주면 고마워요.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거죠.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프란스칸의 가치를 이 카리스마를 이 영성적 의미를 어떻게 적용시켜갖고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란스칸이며 우리는 고립된 운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프란시스코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마치도록 할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